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배울 내용은 예비 고1 또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제일 첫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중학교 1학년, 2학년보다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2차 고사, 즉 기말고사를 조금 빨리 치잖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진학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치고 좀 빠른 시간에 빨리 쳤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긴 시간이 있잖아요. 12월 달 또는 좀 빨리 친한 학생들은 11월 달부터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이까지 4개월 이상의 과정을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준비를 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수학은 갑자기 난이도가 확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2차를 배웠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3차 함수를 배운다든지 또는 아주 간단한 인수분해를 배웠다가 갑자기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배우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예비 고1, 즉 지금 중3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3월달에 개학했을 때도 학교 진도를 따라가면서 선생님같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차근차근 쌓아갈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될 내용,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개념을 보고 하면 수학상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대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고등수학이죠. 이제 중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상을 배웁니다, 상. 이게 고1 1학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걸 배우는지 대충 계율 잡아봅시다. 첫 번째는 다항식을 배웁니다, 다항식. 다항식을 조금 이따가 수업에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요.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곱셈공식도 있고요. 굳이 따지고 보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도 있고,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중3 때 배웠지 않습니까? 인수분해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좀 학생들이 계산을 싫어하거나 좀 계산 문제에서 틀렸던 학생들이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다기보다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배울 내용이 뭐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이 배울 내용이 좀 특이한 것들이 나와요. 중3까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배웠거든요. 근데 복소수가 나옵니다. 복소수. 새로운 수죠. 그 2차 방정식을 배웠던 걸 좀 토대로 복습 내용가 있고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도 있고요. 똑같이 또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사실 말하면 이 부분은 중3 때도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나왔다는 건 뭡니까? 좀 더 확장된다는 거죠. 그죠? 좀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배우냐면요. 이제 나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말고 3차, 4차. 아무래도 2차보다 어렵겠죠. 그렇죠? 3차 방정식 이후부터는 여기부터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고차 방정식. 2차까지는 그나마 해결 가능한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조리제법도 해야 되고 푸는 과정도 배워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허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부등식이 나옵니다. 부등식. 부등식에서는 또 똑같죠. 여러 가지. 1차 나오고 1차 부등식 나오고 2차 나오고 또 절대값 나오고 연립도 나오고 연립도. 할 게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가면 도형이 나옵니다. 도형에서는 배웠던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좌표도 배우고요. 평면좌표. 그럼 직선도 배울 거고요. 원도 배울 거고요. 그럼 도형의 이동도 배웁니다. 도형의 이동도. 자, 이런 과정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보다 할 내용이 좀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처음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5분 넣는 것도 중요한 거 있지만 50분이지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하루에 보충 수업으로 2시간 들어올 때도 있고요. 할 내용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든지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과 해서 조금 방대한 내용을 끊어서 조금씩 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항식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기본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이런 내용이 있다 칩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 자,
이건 뭐냐면 x에 관한 2차식이죠. 항은 뭐냐면 이런 게 다 항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게 항이에요. 항이 3개 있죠. 다항식입니다. 그럼 선생님 다항식은 정확한 그 용어는요. 항이 1개 있든 여러 개 있든 그걸 다 합쳐서 다항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이 1개는 다항식이라거든요. 다항식이든 여러 가지 항이든 이 다항식이라 불러요. 상수항은 뭐냐면요. x에 관한 식이죠. 문자가 포함하지 않은 얘 -3 얘가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어렵지 않게 설명할 겁니다. 개수는요. 어떤 특정한 줍니다. x의 개수가 뭐냐? 이 -5 있죠. -5. 이게 x의 개수입니다. x 앞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x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차수가 뭐냐? 특정한 숫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이게 개수가 아니고요. 그럼 이게 뭐냐? 일하는 숫자죠. 일하는 숫자. 이건 x에 관한 2차입니다. 2차. x에 관한 2차식이죠. 다항식이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동량은요. 문자가 같은 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몇 가지 숫자를 가져서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 4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개씩 물어볼게요. 5xy 보이죠? 이제는 중학교처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xy 문자가 2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누가? 야, x의 개수는 뭐냐? 방금처럼 숫자라서 -5, +5 대답하면 안 되고요. x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x 빼고 5y까지 같이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 식의 다항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기준 x에 대했습니다. x에 대한 건 몇 차식입니까? x에서 제일 높은 차수를 보면 됩니다. 아, 이겁니다. x에 대한 건 3차식이죠. 3차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x에 대한, 똑같이 x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상수항은 뭘까요? 상수항. 그럼 x를 제외한 거, x 제외한 거, 얘, x 있잖아요. 빼고 x 없는 얘가 상수항입니다. 앞에 거 적은 건 다르죠. 선생님 아까는 숫자를 했잖아요. 얘는 x가 밖에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y도 섞였기 때문에 x에 대한 거는 x 뺀 거, 이게 상수항입니다. 네, 이게 상수항인 거죠. 지금 선생님 할 때 이런 거 안 헷갈려야 됩니다. 점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x 말고 y에 대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y에 대한 건 몇 차식일까요? 그렇죠. y에 대한 건 제일 높은 건 이겁니다. y에 대한 건 4차식입니다. 4차식. 아시겠습니까? 그 y에 대한 상수항은 뭘까요? y가 없는 거. y 다 앞에 거 있잖아요. 이거 y가 없죠. 그럼 y에 대한 상수항은요. 3x 세제곱 더하기 6. 이게 y에 대한 상수항입니다. 지금 정확한 기준 잡아야 되는데 x에 대한 건지 y에 대한 건 다 다릅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동시에 x, y 동시에 이거에 대한 상수항은 뭘까요? 그럼 x, y 위에처럼 x, y 다 없는 이때는 얘가 상수항입니다. 이걸 간혹 가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자 가져와서 동량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 다 6이 있습니다. 저 식이 아주 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앞에 거 뭐에 대한 걸 봐야 됩니다. x에 대한 기준이 x입니다. x에 대한 동량은 뭡니까? 자,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x에 대한 동량은 뭘까요?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보입니까? 그 다음에 x도 없습니까? 요도 있습니다. 얘는 동량은 마이너스 2xy 플러스 5xy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물어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제곱 y에 대한 동량을 물었습니다. x제곱 y에도 동량 뭐 있습니까? x제곱 y 여기 있지 않습니까? 3x제곱 y 또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y 이런 거 있습니다. 이해되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 또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 아주 헷갈릴 게 많을 겁니다.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보통 다항식을 정리할 때 이때까지는 내림차수는 정리했습니다. 내림차수는 대부분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보기 깔끔해요. 그러면 정리를 할 때, 자, 내려간다. 내림차수는 있고요. 반대가 뭐냐면요. 오름차수는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한 문제에 대해서 차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차수가. 이 차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문제를 줘볼까요? 자, 3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자, x입니다. x에 대한 내려갈게요. 내림차수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림차수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x를 가장 높은 거 주고 점점 내려가면 됩니다. x 가장 높은 거 뭐 있습니까? 2차 있죠, 2차. x는 2차식이니까 3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x 보세요, x 보이십니까? 1차죠. 얘는 어렵지 않게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x를 묶어주고, 마이너스 y 더하기 4니까 1 적어주고요. 그럼 x 뭐 있습니까? 이제 x 없이 얘들은 x가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수수 상관없지만 그냥 제곱부터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게 내림차수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y에 대해서, 자, 올라간다. 오름차수는 어찌 될까요? 오름차수는. y에 대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는 게 y가 높은 게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됩니다. 2차가. 그럼 앞에 y가 없는 걸 먼저 적어야 돼요. y 없는 거 볼까요? y 없는 거. 이거 먼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을 먼저 적어야 돼요. 이게 y가 없는 상수항이잖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y 있잖아요. 둘 다. 이거 둘 다 있잖아요. 마이너스 보이죠? 마이너스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빼면 이렇게 되겠죠. 앞에 x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이게 y에 대해서 오름차수입니다. 안 헷갈리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순서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가로가 있으면 제일 처음에 가로를 먼저 풀어주는 거죠. 이 순서는 알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동류항이 있으면 모아줘야 됩니다. 동류항은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계산이 된다는 거죠. 요거 두 개들만 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입니다. B는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두 개, A, B를 줘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B를 물어봤습니다. A 더하기 B. 봅니다. 가로가 있는지, 동량이 있는지 봅니다. 뭐 가로가 없으면 가로가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뭐 이걸 가로 쳐도 되죠. 상관없죠. 전기해 볼까요? 선생님하고.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더하기 x 제곱 빼기 x 빼기 3.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량은 동량끼리. 얘 보이죠? x 제곱의 동량입니다. 3 더하기 1이죠. x 보입니까? 없어집니다. 2 빼기 3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4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만약에 a 빼기 b를 해볼까요? a 빼기 b. 자, 이제 빼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입니다. 그럼 얘 전개하면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동량끼리 얘 있죠. 3 빼기 1의 x 제곱이고요. 1, 1이죠. 1 더하기 1의 x. 나중에는 암산하면 돼요. 2 더하기 3 5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되겠죠. 이해되죠? 3번 A-2B를 한번 해볼까요? A-2B를 하면요. A가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고요. 2B는 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입니다. 전개하면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빼기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 이제는 뭐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3 빼기 2는 1이죠. 1 생략하고 x 제곱 1x 2x 더하면
3x 2 더하기 6은 8 이렇게 계산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산 실수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성립한다는 거죠. 볼게요. 세 당식 ABC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법칙은 뭐냐면 이 당식을 A 더하기 B를 하든 B 더하기 A를 하든 이렇게 교환이 돼도 성립한다. 이게 뭡니까? 교환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됩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됩니다. 결합법칙은 뭐냐면요. 가로의 순서를 A, B를 먼저 더하지 말고 B, C를 먼저 더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더하고 C를 더하나 순서를 바꿔서 B하고 C를 먼저 더해서 하나 똑같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법칙이죠.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수학에서. 자, 이런 걸 토대로 이 모든 걸 토대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걸 선생님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적어볼게요. A를 X세제곱. 자, 이제 아무래도 세제곱 나오니까 중학교 때는 복잡해졌죠.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 B를 2X세제곱 마이너스 XY제곱. 그리고 또 C도 나오네요. C는 2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주겠습니다. 좀 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아, 여기 또 들어갑니다. 더 복잡해지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까지 Y까지. 자, 이런 거 주면 좀 계산이 약한 학생들은 좀 두려워해요. 이 틀리면 검산하기도 귀찮거든요. 잘 봐야 돼요. 1번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입니다. 자, 해볼게요. A는 X세제곱 마이너스 2Y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빼기 가로 그대로 해주세요. 자, 여기 2B입니다. 2B. 여기 2배랍니다. 2B. 여기 2배. 그럼 어떻게 됩니까? 4X 세제곱 2배 마이너스 2XY 제곱 2배 2X 제곱 Y 빼기 C입니다. 빼기 C 대 빼기 2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자, 가로를 조심하세요. 여기 중괄호 처리하면 됩니다. 맞죠? 됐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Y고 빼기 여기 쭉 볼게요. 쭉 보는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빼기 되잖아요. 4 빼기 2입니다. 가로 치고요. 2x 세제곱. 동량을 찾아보는 겁니다. y 세제곱 없습니다. 빼고 그러면 2xy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가 다 분배율치 됩니다. 근데 적어볼까요? 학생들 헷갈려 학생도 있으니까. 자, 1 빼기 2입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이 보입니까? 그냥 전체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냥 한다고 해서 하면 조금 느린 학생들은 또 당황될 거니까 다 선생님 정리해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이까지 됐죠? 네, 이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량끼리 봅니다. x 세제곱 찾아볼게요. x 빼기 2 뭡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얘는 선생님 어떻게 내려가요? 아까 정했죠? 아무 데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x에 관한 내림차순을 해봅시다. 그럼 x를 찾읍시다. x제곱 있습니까? 보입니다. x제곱과 2x제곱을 맞추니까 3. 그럼 선생님 적을 때는요. x제곱, yx제곱 이 상관없어요. 지금 어떻게 내림차순은 꼭 해라 말이 없었기 때문에 yx제곱이든 xy제곱 상관이 없다고요. 그 다음 뒤에 보이죠? 2xy제곱 보이죠? 그리고 2y 빼기 y는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1번 문제를 물어봤는데도 꽤 복잡하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해야 됩니다. 이 빈칸에 선생님이 좀 시간을 주셔서 해볼게요.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에 2b 빼기 40.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거 일일이 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해봐라 이러고 하고 선생님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된 건 체크해 주거든요. 근데 유튜브 방송이니까 선생님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A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쓰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전기를 다 하고 하는 게 좋겠죠. 바로 넣는 것보다. 어쩌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빼기 6B 더하기 3, 4, 12C 이래서 하는 게 깔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B
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B 더하기 12C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마이너스 A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Y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Y. 그리고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5를 처리합니다. 마이너스 10의 X 세제곱. 마이너스 5로 합니다. 플러스 5XY 제곱 조심하고요. 마이너스 5입니다. 플러스 5X 제곱 Y. 그리고 플러스 12C입니다. 12. 12배 해볼까요? 여기를 올려볼게요, 선생님이. 12배, 24X 세제곱, 12배, 12Y 세제곱. 자, 복잡합니다. 이럴 때 빨리 하는 거, 빨리 동영 찾습니다. X 세제곱 찾아볼게요, X 세제곱. 여기와 여기. 보입니까? 여기와 여기. 12였잖아, 그죠? 그럼 보입니까? 예, 계산 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3X 제곱. 그죠? 그리고 또 X제곱 있습니까? 이 보입니다. 그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10이라고 24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3X 세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제곱 찾을게, 제곱. 그쵸? 제곱. 이것만 보면 됩니다. 5에서 1을 빼면 되네요. 얼마입니까? 4의 X제곱 Y. 자, 그럼 X1 들어가는 잡수 X1 보입니까? 아, 얘밖에 없습니다. 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적으면 됩니다. 5X Y 제곱. 이제는 말이죠. X 없는 거 찾아보세요. X 없는 거. 2Y 세제곱, 12Y 세제곱. 더하면 얼마입니까? 14Y 세제곱입니다. 자,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첫 부분 고등수학 상에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실력을 떠나서 꾸준히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끝으로 오늘 이번 시간을 마쳐볼게요. 기차라도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당식 A, B가 있습니다. 근데 A와 B를 주는 게 아니고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주는 거죠. 특이하죠? 볼게요. A 더하기 B입니다. A 더하기 B가 뭐냐면 6X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입니다. A 마이너스 B는 뭐냐면요. 2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 제곱입니다. 이렇게 줬을 때 문제가 뭐냐면요. A 마이너스 2B를 계산합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가함법 대입법 기억나십니까? 한번 더 해봅니다. 더하면 얘는 없어지잖아요. 얘는. 그러면 A죠. 얘 더 해볼게요. 8X 제곱 플러스 4XY 빼기 10Y 제곱입니다. 자, 이 1번식은 뭐냐면 더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빨간색으로 그냥 빼볼게요. 이거 1번하고 2번이라 하면요. 이거 1번하고 2번을 더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 볼게요. 빨간색을 빼볼게요. 빼면 A가 없어집니다. B 빼기 B는 2B입니다. 2B. 뺍니다. 4X 제곱. 뺍니다. 없어지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니까 2Y 제곱입니다. 이거는 1 빼기 2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A와 B가 다 나옵니다. B는 나눌 필요도 없고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A는 2배 나누면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입니다. 2B는 나눌 필요 없잖아요. 물어본 게 A 빼기 B가 아니고 A 빼기 2B니까요. 그럼 A는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 빼기 2B입니다. 얘를 가로치겠죠. 4X 제곱 더하기 2Y 제곱입니다. 그럼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4X 제곱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없어집니다. 그럼 2XY는 없으니까 그대로 뺄 게 없죠. 마이너스 5와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Y 제곱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오늘 첫 시간 배운 게 선생님 8회 합 정도로 다 적어갔어요. 물론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학생들 관리하고 보면 되는데 이걸 해주는 이유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덧셈과 뺐으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한 개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중학교 비해서 아주 많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했던 말을 따라와서 선생님들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니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처럼 구구단이 아니고 중학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따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덧셈과 뺄셈 배웠기 때문에 당시 곱셈을 배울 겁니다. 그죠?
당연히 더 쌤 배우면 고쌤은 배울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따라만 가면 충분히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